안녕하세요. 2022년 봄학기에 이렇게 강의를 수락해 주시고 또 열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우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U 미성대학교에서 온라인 교육 디렉터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소명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육을 진행할 때 활용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클라스의 365에 대해서 교수님들께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기를 준비하실 때 클라스의 365를 이렇게 잘 다루시는 게 좋은 어떤 학습을 이루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서 많이 바쁘시지만 이 컨텐츠를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 화면을 공유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들 다 어떤 환경이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클라스의 365는 구글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크롬으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서칭 바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AEU 점을 찍으시고요. 클라스의 CLASSE 365.com을 누르시면은 이제 저희 그 포털 사이트인 교육 포털 사이트인 클라스 365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신종석 교수님을 통해서 이미 교수님들의 교수 아이디를 발급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Sign in as teach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요. 거기에 발급 받으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셔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은 첫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는 교수님이 지금까지 AU에서 진행하셨던 모든 강의에 어떤 그 숫자가 여기에 포함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온라인 노티스 보드가 있고요. 옆에 보면 이벤트 앤 클래스 스케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 스케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저희가 거의 그 녹화 강의와 그리고 또 실시간 강의로 이렇게 나눠서 하이브리드로 모든 코र्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녹화 강의를 여기 클래스 스케줄에 집어넣지는 않고요. 클래스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줌 수업, 그러니까 녹화 강의를 학생들이 이렇게 쫓아오면서 그 가운데 생기는 질문을 해결하고 교수님이 특별히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수업을 여기 이제 그 이벤트인 클래스 스케줄 보드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학기가 시작하면서 미리 이 실시간 줌 클래스 스케줄을 저와 이렇게 상의해서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다른 수업과 겹치지 않도록 미리 이 클래스 스케줄 보드에 올려서 학생들도 한눈에 어떤 클래스가 어떤 요일에 배정이 되어 있는지 알게 하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한눈에 내 클래스가 다른 교수님의 클래스와 겹치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더블 체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귀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학기 초에 학생님들과 상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교수님의 어떤 사정에 맞추셔서 그 줌 클래스 스케줄을 픽스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 기재를 해서 줌이 겹치거나 어카운트가 겹치는 그런 어떤 혼돈이 없도록 제가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셔서 강의실의 어떤 기능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제 계정으로 저의 어떤 티처 계정으로 등록된 강의가 5개의 서브젝트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교수님께 배정되어 있는 클래스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셀렉 클래스를 먼저 누르면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AU에서는 지금 세미나리 클래스만 있기 때문에 세미나리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리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교수님께 배정되어 있는 그 클래스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난해 여름학기에 강의했던 이 Theology, Practice of Worship이라고 하는 이 2개의 강의를 통해서 교수님들께 이 클래스 365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님들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렇게 집약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 비디오, 그러니까 강의에 관련된 컨텐츠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섹션에는 이렇게 강의 이름, 강의가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교수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교수님들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특별히 여기에 나타내고 싶으신 강의의 어떤 목적과 방법이 있으시면 제게 가르쳐 주시면 여기에 제가 교수님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은 제가 섹션을 3개로 나눠서 제 강의를 구성했었는데요. 첫 번째 섹션은 이 강의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놨고요. 두 번째 섹션에는 녹화 비디오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리 녹화된 비디오로 학생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요것도 보시면 교수님들이 여기 가셔서 이제 에디팅을 해보시면은 저는 여기 웨이크리라고 해서 이렇게 3주차 여기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예배 실천을 위한 시대 상황 분석이 뭐 이렇게 이 주차에 해당하는 그 강의 영상에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적어놨고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이 주차에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를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강의 컨텐츠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여기에 있는 이제 아이콘들을 누르셔서 필요한 어떤 강의 컨텐츠들을 이렇게 교수님들의 상황에 맞게 애드해 주셔도 괜찮겠고요. 강의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촬영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가능한 화질과 음질을 개선해서 이렇게 제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녹화된 강의 비디오와 그리고 또 실시간 강의 비디오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섹션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에는 이제 실시간 줌 실황 비디오를 녹화해 갖고 그것도 간략하게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과 왼쪽 섹션에서는 강의 컨텐츠를 위주로 해서 소통을 했고요. 오른쪽 컨텐츠는 이제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능을 위해서 활용이 되었었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맨 처음 이제 바에 보시면은 디스커션 보드가 있습니다. 이 디스커션 보드는 여기다가 교수님이 학생들과 소통하실 때 쓸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도 여기다가 교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디스커션 보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 이 강의를 맡은 이소명 교수입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언제 함께 모여서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여기다가 이제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여기다 줌 링크를 주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공유를 하실 때 여기다가 파일도 어태치 파일도 드롭 투 업로드 해갖고 파일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notify by email 하면은 이 이메일로도 학생들의 개별 이메일로도 전송이 되고요. 그리고 이 디스커션 보드에도 이렇게 쭉 이제 그동안 교수님이 공지하시고 학생들이 댓글을 달았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히스토리가 이렇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한번 바라보시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스튜던트 탭에 가보시면은요. 이번 학기 교수님 과목에 등록한 학생들의 정보에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여기서 궁금한 학생이 있으면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학생들이 위치한 곳이 어디고 학생들이 어떤 인적사항을 갖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스튜던트 칸을 확인하셔서 어떤 학생이 내 강의에 등록했나 먼저 확인하고 이 강의를 시작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리소스 탭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그 왼쪽 섹션에 주차별로 강의 비디오가 업로드 되어 있는 그 섹션에서도 교수님들이 강의에 관련된 PPT나 이런 것들 공유하실 수가 있는데요. 용량이 크게 되면 왼쪽 섹션이 제한이 있어서 업로드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가능하면은 교수님들의 어떤 강의에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이 리소스 탭에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리소스 탭에 가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계획서, 기말 페이퍼, 연구 발표 샘플을 이렇게 넣어줘서 학생들이 어떻게 기말을 준비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었고요. 첫 번째 PPT,
두 번째 PPT, 세 번째 PPT, 뭐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 PPT까지 제가 지금 강의에 사용했던 모든 PPT들을 학생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학업 자료들을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접근하는데 한꺼번에 한눈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수님들에게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이 퀴즈 섹션에 대해서 교수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섹션에 보시면은 저희 학교는 일단 출석을 학생들에게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학생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프리카, 뭐 이제 네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하와이, 동부, 서부, 뭐 한국, 뭐 동남아시아, 뭐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 어떤 하나의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서 이제 강의 비디오를 먼저 올려주고 그 녹화된 강의 비디오를 보고 학생들이 출석을 어떻게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강의 노트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week 1 강의 노트, week 2 강의 노트, week 3 강의 노트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은 week 4, week 5, 6, 7, 8 뭐 이렇게 강의 노트를 받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강의 노트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요약한 것, 그리고 또 그 강의 내용을 보면서 내 어떤 사역의 현장이나 내 삶에 적용할 것, 이 두 가지의 어떤 섹션을 가지고서 한두 페이지 정도 작성을 해서 올리게끔 해서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출석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퀴즈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첫 번째 줌 모임 강의 노트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줌 모임에 실시간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그냥 그 워드 파일에다가 교수님 저는 그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었던 실시간 줌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적어서 참여했다는 그 다큐멘트를 올리게 했고요. 만약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 내용을 줌 영상에 녹화된 영상을 보고 그걸 요약하고 마찬가지로 그 요약을 하고 나서 내 삶에 나의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두 섹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학생들이 페이퍼를 만들게 하고 그 워드 파일을 여기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출석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이 퀴즈 섹션을 활용하셔야만 출석 체크가 확실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기말에 이제 성적을 평가하실 때 요 그 퀴즈 섹션만 보셔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나 그런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서 보고서, 2개의 독서 보고서,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 정의된 자신의 예배 철학을 기록하는 기말 페이퍼를 제출하는 내용, 그리고 학기 초에 학생들의 학생 정보를 이렇게 제출하는 내용, 이런 네 개의 어떤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퀴즈란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다큐멘트를 받아왔었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셔야 될 방법은 바로 이 퀴즈 섹션에 어떻게 과제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퀴즈 섹션에 새로운 어떤 과제물란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 위쪽에 있는 Add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다 이제 교수님들이 과제물을 받을 때 첫 번째 주 강의 노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평소에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week 1 강의 노트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죠. 거기다 아래에는 뭐 교수님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저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워드 파일이나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Thank you for you have completed your quiz successfully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학생들이 업로드를 잘 하게 되면은 받게 되는 어떤 응답 메시지입니다. 교수님들 가운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응답 메시지를 적으셔도 좋겠고요. 요 첫 번째 제너럴 섹션을 다 완수하셨으면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 섹션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섹션에 가시면 퀴즈 섹션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어떤 교수님들은 이렇게 해도 활용이 가능해요. 퀴즈를 막 여러 가지 진짜 이런 어떤 문제를 한 객관식이나 뭐 어떤 뭐 주관식이나 해서 10문제 이상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AU에서는 그런 어떤 이렇게 사지선다 아니면 주관식 어떤 문제풀이 이런 식의 어떤 과제물을 내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add question을 누르시면은 타이틀에 아까처럼 week 1 강의 노트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카피해서 요 아래도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퀘션 타입을 upload document를 하시면은 학생들이 요 이제 퀴즈 셀렉션 안에다가 도큐멘트를 자신의 어떤 워드 파일이나 강의 노트를 업로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20메가가 제한이기 때문에 20메가 최대한의 용량을 쓰시려면 20메가를 기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PDF 파일 그리고 CSV 파일은 제 생각에는 그런 엑셀 파일 같은데 이거는 제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이나 워드 파일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 두 개의 파일에 한해서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퀘션 피드백은 교수님들이 하셔도 좋고요.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퀘션 required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가운데서 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세이브를 하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자, 스코어 타입 calculation.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교수님들께서 이제 이 스코어 타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강의 노트를 교수님들이 전체적인 어떤 토탈 점수를 만약에 100점을 놓고 가시겠다. 그러면 각 강의 노트에 얼마 정도의 어떤 점수를 배점할 수 있을까? 만약에 강의 노트가 8개, 줌 수업까지 합해서 그러면 한 10개 정도 진행된다고 하면은 강의 노트에 한 30점을 배점하시게 된다면 이 한 강의 노트당 3점 정도의 배점을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네거티브 마킹, 뭐 partial grading 이렇게 돼 있는데 네거티브 마킹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partial grading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score based, equal 그러면 네거티브 마케팅 그러니까 감점이죠. 감점 없어도 되고 partial grading 그러니까 부분 점수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에 부분 점수만 액티브 해놓으면 학생들이 올려놓은 그런 어떤 강의 노트를 우리 교수님들 열람해 보시고 3점 중에 어떤 사람을 1점 주셔도 되고요. 2점 주셔도 되고요. 3점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교수님들이 100점 그거를 목표로 이렇게 그 퀴즈 섹션을 배점을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의 노트 하나당 3점의 점수를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세이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섹션은 어베일러블러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액티브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과제물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라이브를 누르시고요. 라이브를 누르시고 스타트 데이트 타임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19일이니까요. 오늘이 19일 일자로 하시고 시간도 교수님들이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면 몇 시간, 몇 분, 뭐 AM, PM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하고 있지 않고요. 교수님들도 아마 여기는 셀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걸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길이 들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에만 쓰시고요. 아니면 웬만하면 가급적 이 엔딩 듀 데이트 타임은 그냥 있는 그대로 블랭크로 놔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일부터 26일 한 주간 동안 제출할 수 있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신 여기 네 번째 어베일러블리티 섹션에서 세이브를 누르면 바로 세이브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You first need to set score display setting. 그러니까 score display setting을 한 다음에 이거를 액티브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번 5번째 score display setting으로 바로 넘어가셔서요. visual type을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점수를 줄 것이냐 그걸 actual point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3점을 세팅해 놨잖아요. 이 첫 번째 강의 노트에 거기 중에서 이제 actual point 1점이든 2점이든 3점이든 주겠다라는 거고요. immediately on quiz submission에 이렇게 적용하겠다 하고서 save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티브까지 다 준비가 됐고요. 그래서 어베일러블리티 오셔서 아까는 안 됐지만 지금 이제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잠시 있다가
로딩하고 이제 액티브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 보시면은요. 방금 윅 1 강의 노트 하셨던 교수님이 만드셨던 이 결과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들어가 보시면은 교수님이 아까 셋업해 놓으셨던 제너럴에 이렇게 해 놓으셨던 거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퀘션에 넣으셨던 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퀘션도 이렇게 몇 가지를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add 퀘션 하시면 아까 윅1 강의 노트 했는데 윅1 강의 노트 말고 윅1에 첫 번째 주에 또 다른 뭐가 또 과제물이 필요하시면 add 퀘션을 하셔서 두 개의 어떤 섹션을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코어는 아까 설정했던 3점을 목표로 해서 넣는 그런 어떤 그 스코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availability는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스코어는 액츄얼 포인트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퀴즈 섹션에 들어가서 첫 번째 주 강의 비디오를 보고 그것을 요약한 내용과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적용한 부분을 이렇게 워드에 작성해서 여기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제출된 그런 어떤 과제물을 한번 다른 어떤 제 강의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물을 제출하게 되면은 교수님들께서 이제 진입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 온라인 월십 앤 미디어에 이 수업에 미리 퀴즈 섹션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Partial Grading Test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제가 교수님들에게 학생들이 어떻게 제출했나 보려고 이렇게 들어갔고요. 들어가셔서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과제물을 낸 거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람을 하시는 곳이 바로 이 Result 섹션입니다. 자, 여기 Result 섹션에 가시게 되면은 이 과제물을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 열람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거 테스트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마 교수님들이 과제물을 받게 되시면은 13명의 스튜던이 있으면 13개의 그런 어떤 칸이 이렇게 생성이 돼야 이게 모든 학생들이 이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 한 가지 불편한 것은 교수님들이 이 과제물을 열람하실 때 여기를 클릭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셔서요. 여기 액션 섹션에 보시면은 요 눈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눈. 요 눈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제가 아무거나 올렸는데 ABH 노티스 뭐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돼 있는 이 도큐멘이 있어요. 요거를 여기 작은 걸 누르시면은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이 다운로드된 이 워드 파일의 노트를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점 만점으로 제가 요거는 세팅을 해 놨었는데요. 100점 만점 중에 한 10점 정도 이소명 학생인데 제가 10점 정도 주게 되면은 이렇게 놓고요. 교수님들 요 아래 보면 add review 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소명 학생 열심히 하셨지만 너무 부족해요.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그 학생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잘하셨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점을 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100점을 누르시고 네,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시면 점수가 세이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리뷰를 하실 수 있고요. 이걸 세이브 누르시고 이제 밖으로 나오실 때는 다시 왼쪽 구석에 있는 Back to LMS를 누르셔서 밖으로 나오시면 이제 교수님 다시 메인 LMS 창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교수님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하자면 첫 번째 그 전체 게시판에 올릴 교수님의 앞으로 있을 줌 일정에 대해서 미리 제게 가르쳐 주셔서 같이 그 게시판에 모든 수업에 줌 일정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서로 겹치거나 계정이 겹치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순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순서는 학생들의 어떤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학생들과 어떤 디스커션 보드로 소통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 클래스 365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이 퀴즈 섹션을 만드셔서 학생들이 이렇게 매 강의마다 강의 노트를 낼 수 있게끔 해서 그들의 출석과 함께 그런 어떤 전체적인 성적을 이 퀴즈 섹션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했던 리소스 탭에다가 교수님이 필요한 학습에 필요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면
굉장히 학생들이 이 클래스 365를 활용해서 학업을 이루어 가는데 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교수님과 1대1 줌 미팅을 통해서 나머지는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도 귀한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